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모조리 깜깜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카프카 하루키 케루와 고밀과 템파스군 나나나 그럼 내 근심 걱정 따윈 없었던 일이 되지. 합정동 독서클럽. 네, 합정동 독서클럽 12회 시작하겠습니다. 후! 아, 좋아요. 네, 뭐 오늘도 여전히 뭐 좀 밝아요. 전 언제나 밝습니다. 네, 잠을 거의 못 잤다 그러던데. 아니요, 그래도 한 3시간은 잤어요. 그러니까요. 네. 새벽 5시에 잤다고. 네, 5시에는 잠들기 좋은 시간입니다. 요즘엔 5시면은 네. 어둡잖아요. 어둡죠. 그렇죠. 많이 어두워졌죠. 지금 가을이니까 아마 네. 지금 요새 해 몇 시에 뜨지? 한 7시 반쯤 뜨나?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엔 워낙 저도 늦게 자고 네. 정말 진짜 마지막까지 자고 일어나다가 겨우겨우 출근하는 터라. 겨우겨우 모두가 겨우겨우 출근합니다. 그러니까요. 하긴 그래요. 네. 이거는 뭐 어느 위치에서건 어느 직책을 맡건 다 겨우겨우 출근하는 것 같아요. 살아야 아침에. 하니까. 아무튼 지난 네. 한 주 어땠어요? 지난 한 주요? 네. 잘 지냈죠. 바쁘게 항상. 음. 종호 씨도 잘 지내셨어요? 뭐 저야 뭐. 네. 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합독도 하고 네. 이제 꽃청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이제 다시 IM피터도 론칭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상당히 바쁩니다. 상당히 바빠 보이세요. 근데 페이스북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페이스북은 나의 즐거움. 페이스북으로 그 네. 프로그램 홍보하고 뭔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이용하고 네. 있어요.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예. 방금 전에도 솔직히 이 합독 우리 녹음 직전에 네. 녹음 들어가야 되는데 네. 페이스북으로 우리 지금 녹음한다고 또 홍보했잖아요. 네. 누가 보면 노는 줄 알겠어요. 근데 이런 노력 때문일까? 네. 예? 한 가지 뭐 기쁜 소식 아니면 기쁜 뭐 소식? 다행인 소식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제야 살 것 같은 소식? 합독이 어쨌든 우리 팅커벨의 제안대로 네. 팟캐스트로 전환된 이후에 네. 어느 정도 그래도 꾸준히 음. 예, 이제 뭐 평가도 나오고 있고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다운로드 횟수에서 거의 한 4배 이상 차이가 나요. 4배나 된다고요? 예. 기존에는 이 물론 김종훈 기자가 어디서 막 다운로드 수 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새 음원 유통 그 사재기 있던데. 그러니까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다운로드 횟수에서 기존에는 물론 유튜브랑 이원화됐기 때문에 네. 유튜브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 다운로드 이렇게 아니면 아, 스트리밍으로 맞다. 듣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는 일원화되다 보니까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 우리들의 뭐 구독자 수나 네. 예, 약간 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더 늘어나죠. 너무 하루에 한 분씩 늘어나. 그러니까요. 많이 주변에 전파해 주세요. 네. 예, 저희 틀어놓고 설거지 같은 거 하실 때 괜찮아요. 저희 낄낄대는 거. 그러니까 잘 때는 문제가 네. 있는데 그렇게 막 수준급 방송은 아닌데. 이렇게 스스로를 격화시켜요. 아니 사실이 제가 들어봐도 그래요. 그럼에도- 귀여워요. 귀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는 컨셉 자체가 청춘들이 함께 그리고 책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네. 같이 가볍게 읽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네. 우리들의 명징한 목표이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책 읽는데 참 어려움을 느껴서 티날 텐데. 그러니까요. 솔직히 비전문가 2명이 네. 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12회예요. 네, 12회예요. 이야, 3개월. 오래 했네요. 이제 접을. 준비 기간까지 치면은 내가 볼 때 네. 우리 국민 TV 최장수 프로가 되지 않을까. 오래 해야죠. 예. 얇고 길게. 저도 그러려고요. 네. 내가 아무리 좀 힘들어도 네. 진짜 막 시간 없다 해도 내가 밤을 새서라도 책 읽고 하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제 마음이 좋네요. 그러니 항상 제가 내세웠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네. 방송을 보고 들으면은 정말 책을 한 권 본 느낌, 그리고 책을 소장하고 싶은 느낌,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꾸준하게. 네, 근데 지난주에 조제 저희가 했잖아요.
저희 언니가 저한테 너 때문에 낚여서 조제 샀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네. 어떤 의미였냐면 그 조제가 단편인데 저희가 이제 영화 얘기랑 그거랑 섞어서 그 굉장히 길고 막 대단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저는 그 다나베 세이코 여사가 네. 좀 취향이 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걸 알았는데 저희 언니는 그 취향이 아니에요. 근데 저랑 종훈 씨랑 너무 말을 재밌게 해서 아니 그래서 샀대요. 근데 자기 재미없다고 저한테 돈 물어내라고. 미안합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성공했네요. 네, 근데 언니는 저를 원체 귀여워하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네. 지난주 방송이 좀 편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이 들었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가장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가장 많이 듣고 계속 많이 듣고 있어요. 다행이다. 네, 그래서 팅커벨의 선택이 옳았나? 네. 제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그래서 이번 네. 주에는 제가 또 선택한 책인데 네. 좀 고민이 많아요. 네. 아무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네. 저희가 매주 진행하는 코너가 있죠. 네. 매주 새로운 책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소개를 하는 코너인데 네. 제가 2주엔 소개했어요. 네, 2주나 하셨더라고요. 욕심쟁이. 아니 본인이 이번 주 그래서 팅커벨에게 전권을 맡겼습니다. 네, 제가 합니다. 네, 어떤 책이에요? 제가 아직 읽어보진 못한 책인데요. 읽고 싶고 그리고 이걸 소개해준 사람이 이것도 또 저희 언니인데 저 친구가 언니밖에 없어서 언니랑 저랑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책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연애 소설류 빼고는 그러니까 조제 같은 거. 그래서 언니가 이 책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언니도 그때는 보지 않았을 텐데 제목이 살면서 한 번은 묻게 되는 질문들이에요. 살면서 네, 한 번은 묻게 되는 질문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자기계발서 느낌 나는데. 그쵸. 저는 네. 책 표지도 마음에 안 들고 네. 제목도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정말 흥미로운 게 그 askphilosopher.org라는 사이트가 있대요. Ask Philosopher. 네, 네. 그러니까 .org. 철학자에게 또 영어 네, 강사 출신이라서 철학자에게 묻다네요. 네. 아 좋네. 오랜만에 네. 영어 좀 하시나 봐요. 강사 잘해요, 출신 저. 다르네요. 네, 아무튼 근데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네. 이 사이트에 철학자들이 질문을 올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묻게 되는 질문을 여기 올려주면 그 중에서 그러니까 답변을 다 철학자들이 모여서 답변을 해주는 사이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최고의 질문,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아니면 뭔가 여론을 수렴해서 그 중에 최고의 질문과 답변 100가지를 추려서 책으로 낸 거예요. 혹시 그 최고의 질문이 네. 뭔지 네. 나왔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제가 주변에 철학자들이 네. 좀 있잖아요. 아, 맞다. 네, 제가 또 철학을 또 나름 또 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뭐든지 다 했대. 이명박인 줄? 제가 MB야. 이 꼰대 저격 아, 방송하는데 정말. 꼰대스러워. 꼰대랑 방송 못 하겠어요. 하지만 사실인데 어떡해요? 뭐든지 다 해보신 네, 김종은 씨와 하고 깊지 있습니다. 않게. 이 얘기하다가 근데 이제 잊어버렸어요. 궁금한 게 저 네. 같은 경우는 철학자들한테 묻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철학자들에게 되게 명징하게 적확하게 질문을 해도 우리 철학자들은 네. 한 번 이렇게 네. 곱씹어서 네. 마치 소가 이렇게 되씹듯이 이렇게 네. 다시 한 번 들려주잖아요. 저는 그런 걱정이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내가 그러니까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쳤을 때 거기에 그러니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철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식으로 아하. 철학으로 풀어주는 거지 대답을 완벽한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인 답을 주는 네. 건 아니군요. 네, 그 중에 네. 재밌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인터넷에서 우연히 어떤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운받아 쓴다 해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이런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깊이 사유할 수 있게 답을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준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서라던가 그런 기본 개념을 잡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답변을.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읽어봤는데 네. 되게 흥미롭대요. 아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하는 철학 논제들 뭐 그런 걸 가지고 아주 쉽게 풀어주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보고 싶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팅커벨이 철학자가 네. 옆에 있다면 묻고 네. 싶은 질문은요? 저요? 네. 착한 척을 하고 사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기적으로 사는 게 정말 나쁜 걸까요?
참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철학자한테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철학적으로 밝히면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얘기해 줄 수 있냐고. 근데 사실 답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힌트만 주는 책? 그렇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적확한 좋지 않을까? 답을 줘서는 안 돼요. 그렇죠. 어차피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그러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거는 우리가 뭔가 역사 교육에 있어서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체적인 주체 사상이라고 말하면 안 돼. 큰일 날 뻔했네요. 잡혀가요. 주체적인 자기만의 네. 사고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생각의 여지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푸시를 하면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이 책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보는 저는 거죠. 그것도 옳다고 봐요. 근데 지금의 교육의 가장 문제점은 너 이거 외워, 이거 해, 로드맵을 탁탁탁 정해주고 따라오라고 팔로우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기적인 건 나쁜 거야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냥 답만 네. 준다는 거죠. 토론이 없이. 그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이 책이라고. 그런 네, 점에서는 네. 근데 제목을 잘못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슨 자기계발서 그러니까요. 정말. 듣자마자 절대 보고 싶지 않게 왜 만드는. 그거 같잖아요. 아침에 네, 뭐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면 뭘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제목들. 그러니까요. 네. 참 신기해요. 제목은 좀 이상하죠. 이 표지도 정말 이상한데 근데 책 자체는 재미있어요. 흥미롭더라고요. 저도 아하. 이제 몇 개만 일단 봤는데 그 정도는 괜찮았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네, 책 소개 들으셨고요. 오늘 이제 소개할 책 해야 되잖아요. 저희 몇 화지 오늘 몇 회지? 12일. 12회. 12회에 소개할 책은 어떤 책인지 김 기자가 이번에 하시는 날이죠. 네, 소개해 주세요. 예. 오늘은 영국 작가죠.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번에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네, 우리가 첫 회, 그러니까 팟캐스트 전환 첫 회에 김승옥을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나나베 세이코 여사의 네. 조제, 조제와 호랑이, 호랑이와 그리고 물고기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쉽게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 네, 그런 거 좀 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읽었는데 좋았다? 좋았던 기억만 네, 남아있는 책. 기억만 남아있는 그래서 줄리언 바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근데 열심히 읽었는데 뭔가 기억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니까 명징하게 남아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반전이 있다? 이 느낌 정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어쨌든 다시 한번 지금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때 당시에도 이것 때문에 읽었던 것 같아요. 2011년 네. 영연방 최고 문학상인 맨부커상 수상자. 타이틀에 집착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뭐 세상에 책은 많고 우리가 네. 읽어야 될 책은 더 많으니까. 네, 추려놓은 게 그나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타이틀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작가들을 더 선호하지. 우리말이 주는 이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말이 주는 정확성 때문에 우리 작가들을 더 많이 선호하거든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김훈이라든지 김승옥 선생도 그렇고. 네, 이제 다 들으시는 분들 아실 네. 것 같아요. 김종우 씨가 누구 좋아하는지. 그렇죠. 김훈과 김승옥 항상. 항상 뭐 네. 요즘은 뭐 이승우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네. 어쨌든 있는데 저도 좀 외연을 확장을 해서 좀 이제 뭐 영국 작가라든지 미국 작가들 물론 안 읽진 않아요. 읽고는 있는데 그분들의 책을 좀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책 표제에 영국 문학의 제왕 줄리언 반스 최신작. 네. 맨부커 수상작 밑에 영국 문학의 제왕. 그러니까요. 근데 다들 왕이라고 하니까요. 네. 이유가 지난주에 있으니까 세이코 하겠죠. 여사. 네, 세이코 여사는 연애소설의 여왕.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네. 어쩔 수 없이 양서를 고르는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 타이틀에 네. 끌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다행인 거는 열심히 읽었는데 책이 그만큼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고 실제로 뭐 소설가 김현수도 이런 말을 썼네요. 그 책 뒤에다 이렇게 책 소개를 했는데 짧은 분량의 소설이지만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에는 한 소설가가 평생 쫓아온 주제가 담겨 있다. 무거운 주제에 비해서 소설이 잘 읽히는 까닭은 최종적인 종말의 의미가 소설을 다 읽어야만 밝혀지기 때문이다. 결국엔 종말이 찾아온다는 점에서 모든 인생은 교훈적이다. 종말의 관점에서 다시 인생을 되짚어보면 모든 건
원인과 결과로 강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 테니까. 마치 마지막 장면을 염두에 두고 정교하게 쓰여진 소설을 읽은 것처럼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그런 소설이다. 저는 이 김현수 씨가, 소설가 김현수 씨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 책에 대해서 네. 이 짧은 소개 문구지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장면을 염두에 두고 정교하게 쓰여진 소설이다. 맞아요. 네. 그나저나 팅커벨, 제가 이 네. 책을 우리 팅커벨한테 추천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책을 하자고 했을 때 어땠어요? 제가 할 말이 이게 참 많은데 좀 네. 길게 얘기할게요. 저는 이 책이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재밌게 읽었고 정말 흡입력이 진짜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말을 보여주질 않잖아요. 계속 읽어야지. 그러니까 아까 김현수 씨가 말했던 것처럼 결말을 보여주질 않으니까 그게 궁금해서라도 계속 보게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구성은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짜여져 있어요. 김현수 씨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교하게 쓰여진 소설. 그렇죠. 너무 정교해서 그 여기 이 책 앞뒷면에 보면 그 설명하는 글들이 다 막 반전, 그 속도감, 그 또 뭐였지? 아무튼 반전 얘기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어디 찔러도 이렇게 너무 짜여져 있어서 허술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네. 지금 우리 팅커벨이 단점, 그러니까 팅커벨 네. 스스로에게 개인적으로 이 책이 네. 잘 선호되지 않는 책인 이유가 네. 너무 그러니까 잘 짜여진 잘 짜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반전도 제가 선호하지 않는 거라서 그러니까 반전이 있으려면 잘 짜여져야 하는 책인 게 맞죠. 네. 근데 저는 반전이라는 것 자체를 선호하지 않으니까 잘 짜여진 것도 불편해요. 복선도 저는 싫어해요. 복선이 깔려 있으면 분명히 반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복선을 깔았는데 반전이 없으면 그게 더 놀랍거든요. 복선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복선을 발견하면 막 기뻐하잖아요. 아, 이런 결말이 있으려고 여기 이걸 깔았구나. 근데 저는 복선을 보면 아, 반전이 있으려고 이런 걸 또 써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반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그러니까 소설 짜여진 거에서 나중에 나 이럴 줄 알았는데 이랬지? 아, 그 유주얼 서스펙트 있죠. 네. 거기서 전론바리가 마지막에 범인이다. 네. 저 그런 반전이 진짜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이미 다 짜여진 데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을 다 말하고 가는 게 되게 싫단 유주얼 말이에요. 서스펙트의 그 반전은 예상했어요? 예상까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류의 반전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반전, 제가 생각하는 반전이라는 거는 그 이창동 감독의 밀양 있잖아요. 밀양이 원래 최인호 씨 소설이죠. 벌레 이야기. 그렇죠. 원작이 그런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벌레 이야기는 재미가 전 별로 없었는데 네. 밀양 보면서 정말 놀랬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영화가 세상에서 저는 제일 무서운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전도연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전도연이 남편이 없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 남편이 없고 혼자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밀양이란 도시에 가가지고 애하고 자기하고 잘 살기 위해서 되게 부자인 척을 하면서 서울에서 뭔가 잘 나가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꾸미면서 피아노 학원을 했나?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전도연이 잘 살 거라고 누군가 예상하고 그 애를 유괴해서 걔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누군가. 그래서 그 유괴범이 근데 결국은 그 아들을 죽이고 그 범인이 잡히긴 하죠. 근데 전도연한테는 자기 인생의 전부가 그 아이였는데 아이를 잃었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요, 삶이.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미치기 직전까지 갔다가 교회에 나가요. 절대자한테 의지라도 해보자.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거기 나가서 항상 교회에만 있고 매달려요. 보고 있으면 안쓰러울 정도로 매달려. 그래서 매달리고 신한테 의지를 해. 그래서 이제 내가 신은 다 누구든지 용서하라고 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유괴범 살인범을 용서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찾으러 교도소에 가요. 그래서 면회를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면회하려고 나왔는데 여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너를 용서해주러 왔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난 용서받았다고. 나 하느님이 날 이미 용서했다. 그러니까 전도연한테 보면서 평안하시라. 나는 괜찮으니까 그쪽이나 평안하시라 하면서 자기가 무슨 불자나 된 것처럼 해탈한 사람처럼 웃으면서 전도연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전도연은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예요. 고통받은 사람도 자기고 자기는 하등의 그런 고통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상처받고 고통받았어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불쌍한 너도 힘들었을 테니까 살인범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걸 자기 위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네가 날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네. 오히려 나는 이미 용서 받았으니까. 그 누가 누굴 용서해요? 난 널 용서한 적이 없는데 네. 자긴 용서받았대. 자긴 너무 편안하대요. 그리고 그게 더 네. 무서웠던 점은 저도 그게 기억이 나는 게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 범인도 그렇고 네. 용서에 대한 어쨌든 그 통과 의례를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네.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자기가 의탁했던 기독교가 네. 정말 배신을 한 거죠.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렇죠. 신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야. 그래서 그 장면이 네. 저는 더 기억이 나는 게 네. 전도연이 어떤 그런 자기를 이끌었던 목사님이 또 어디선가 또 막 용서를 막 해주고 또 이런 네. 막 집회 자리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전도연이 벽돌 던지죠. 맞아. 예. 누가 용서를 했어 이러면서. 맞아요. 그 그게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너무 웃긴 거예요. 고통받은 나는 널 용서한 적이 없는데 나한테 고통을 준 사람은 너무 평안해. 내가 용서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우리 팅커벨이 네. 참 감각이 뛰어나요. 아니 전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진짜 감각이 뛰어난 게 네. 같은 영화를 봤는데도 저는 국내 그걸 영화 중에 반전이라고 얘기하는 야 그런 반전이 진짜 무서운 반전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가지고 논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한테까지 의탁하려고 했는데 사람을 갖고 논 거예요. 참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가? 왜냐하면 저는 이 소설이 특히 네. 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 자도 그렇고 네. 뭐 아까 얘기한 유주얼 서스펙트 영화 네. 식스센스 식스센스. 저는 그건 그것도- 조금 재밌었어요. 그것도 정말 네. 형식주의의 어떻게 보면 정말 집대성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이 형식주의라는 게 말 그대로 소설을 이게 은어인데 기자들의 은어인데 왁구를 다 갖춰놓고 네. 그 왁구를 향해서 탁탁탁 형식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도 저는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네. 반전이라는 게 다 나와요. 이미 왜 겉에서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반전을 향해서 치닫는 과정들이 정말 몰입감을 확 주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이 사람이 필력이 좋다, 이 사람이 네. 천부적인 재능이다. 저는 이렇게 안 보거든요. 그럼 어떡해. 이 형식주의는 소위 이야기하는 글 못 쓰는 사람들도 네. 노력을 하면은 짜맞춰서 할 수 있다. 짜맞춰서 그 기계의 틀 안에서 맞춰서 노력의 결과로 글을 완성시킬 수 있다. 근데 이런 정말 하나하나의 기계적인 그 나사의 볼트까지도 다 신경 써야 되는 정말 그런 구성이죠. 구성의 승리니까. 그런 점에서 오랜만에 네. 전 이 책을 벌써 두 번째 보지만 네. 첫 번째 기억이 잘 안 났지만 좋았는데 기억이 네, 없어. 기억이 안 나서 반전이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지. 이번에 새롭게 네. 보면서 어제부터 계속 다시 보는데 네. 왜 이렇게 재밌어요. 봤다. 주인공 이름만 기억이 나요. 그 주인공 이름이라도 기억하는 게 어디예요. 근데 저는 그 구성 형식 이런 건 저는 그게 싫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내용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건질만하니까 너무 거만하다.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지금 맨부커상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네. 형식주의의 극치. 아까는 뭐 문학에 있어서 이 재능 없는 사람들도 이 네. 형식주의를 통해서 빌려서 어느 정도의 왁구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저도 문학에 재능이 있다고 항상 재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이 지금 보면은 줄리언 반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사람도 기자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옥스퍼드 대사전을 편찬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네. 참 이렇게 형식주의의 극치를 그러니까 가장 정점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문장들이 좋아요. 네, 진짜 좋더라고요. 네.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막 이게 1부하고 2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부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2부도 재밌는데 1부가 제가 좋아하는 성장소설 느낌을 되게 닮았고 되게 얄밉고 그 어린애들의 허세나 치기 어린 걸 막 그러니까 풀어놔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좋더라고요. 네. 1부와 2부를 잘 나눈 상태에서 이것도 굉장히 치밀하게 하나하나 이런 걸 좀 다뤘다는 면에서 좋았어요. 작가들은 다 천재인가 봐요. 재능이 얼마나 네. 필요한지 아니 다시 게다가 한번. 기자 일도 하고 옥스퍼드 사전 편찬 그 방송일도 했어요. 맨부커상 그 일화 좀 얘기해 주세요. 이 맨부커상 처음에 받았을 때 맞아. 2011년에 이걸 받았을 때 이 책이 솔직히 중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으로는 지금 우리 팅커벨 이야기한 대로 네. 150페이지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번역서로는 지금 270여 페이지인데 번역이 문제야. 정말 그럴까? 아무튼 네. 150페이지인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량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줄리언 바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딱 이 책을 읽고 맞아. 나서 그런 얘기 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15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다 이걸 읽은 후에는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었어야 했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좋았으니까 이건 300페이지 분량이다. 그렇죠. 재치가 그러니까 나는 이 작품이 300페이지짜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작가 네. 스스로. 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기 거만하네요. 책에 대한 거만함도 있지만 자신감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서 반전이 있으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앞으로 돌아가서 그 말이 좀 뭔가 이상했던 것들을 다시 찾아보고 다시 있는 하나하나 거지. 되짚어보는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네.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어. 좋았다. 저는 되짚어보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기억이 날 그래서 거야.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지금 다시 보니까 네. 야 다시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까? 진짜 300페이지 읽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300페이지를 읽었죠.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이 맨부커상 탈 때 네. 맨부커상이 되게 권위 있는 상이라고 했댔잖아요. 근데 그 심사위원장 중에 위원장이었나 그분이 이제부터는 가독성 맨부커상에서 그렇죠. 그걸 가독성을 강조하겠다고 했는데 논란이 막 됐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맨부커상이 노벨문학상에 견줄 만한 상인데 가독성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막 이렇게 논란이 돼서 그게 막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 이 책이 31분 만에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그런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었는데 31분 만에 이 책이 그 심사위원단 전체 만장일치로 이 책이 선정이 되고 이 책이 풀렸을 때 모두가 훌륭하다. 그렇죠. 가독성이 있음에도 문학성도 그러니까, 있고 문학성도 있고 미학적으로도 아름답다. 뭐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좋은 책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작가가 그런 식으로 이건 150페이지지만 300페이지 네. 정도 된다는 그런 거만함을 하지만 우리 보일 수 티커벨은 있는 별로 게 안 좋아해. 아 이거는 취향 차이니까. 근데 네. 저도 아무튼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 선도 굵고 네. 문체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중후한 문체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을 네. 이제 픽을 한 건데 이번 주에 그나저나 이 다산 책방에서 나온 책인데 네. 이거 표지 그림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제목이랑. 아, 근데 너무 이상. 죄송합니다, 다산북스. 다산북스가 너무 이상해요. 다산북스가 그래도 제가 최초에 우리 합독 1회 할 때 다산북스에서 백서평전이 나와가지고 다산북스 홍보팀이랑 많이 이야기를 네. 했어요. 여기 그리고 다산북스 카페가 여기 우리 합정동 옆에 상수동에 있잖아요. 네. 예, 나와 나타샤와 힘당나기 힘당나기. 네. 그 카페인데 가끔씩 가는데 네. 아무튼 가서 근데 물어봐 주세요. 왜 이랬냐고. 파주에 있어요 본사는. 근데 일단은 제가 제목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원제가 The Sense of an Ending이에요. 그렇죠. 직역 빨리 해주세요. 네, 의역이든 감각, 직역이든. 모모의 네. 마지막. 네. 그러니까 이거 영어 강사 출신 맞아요? 네. 의역해 주시죠. 그러니까 네. 인생 끝자락에서 느껴지는 마지막 감각 요 정도? 회한이설인? 네. 회한이설인. 좀. 마지막 네. 감각 정도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목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예요. 틀려 먹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감은 일단은 틀렸어요. 내용 자체는 네. 예감은 틀리다예요. 네. 예감은 틀리다가 맞죠. 네. 근데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했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건 왜 내가 볼 때 순수히 정말 홍보 차원 같아요. 그냥 이렇게 네, 예감은 에디터가. 틀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예감은 틀려. 뭐 네 예감 항상 틀리지. 기분 나쁘네요. 삿대질.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책 제목 자체는 그렇다고 원제인 마지막 감각. 아 웃기잖아요. 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확 끌리기는 해요. 그렇죠. 아 틀리지 않아? 뭐가 틀리지 않다는 거지? 네. 근데 이거는 물론 뒤에다가 맨부커상 막 엄청 강조하긴 했지만 네. 참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좀 그런 게 원제를 봤을 때는 맞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감각이라고 네. 하면 네. 자기 그 노년까지 갔을 때 그 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네. 자기가 기억하고 있던 것들이 왜곡되었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그냥 주제를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제를 제목으로 쓴 거죠, 원제로. 그래서 저는 이거는 원제대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책을 훼손했다는 느낌까지 저는 좀 받아요. 오히려 제목이 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네. 책이 이런 방식으로 물론 이런 방식이 옳진 않아. 이게 기사의 낚시성 기사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팀의 입장은 그게 진짜 진심으로 그냥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훼손했다고까지 말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네가 뭘 한다고 훼손이 오히려 아니다. 이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강한 네. 이게 제목만 놓고 보면 결론에선 틀렸잖아요. 당연히 네, 틀렸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그래 결국에는 예감은 틀리기 마련이야. 이런 의미를 숨겨놓지는 않았을까요? 이런 고도에 동의 안 하는 거. 네, 저는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일단은 제목 마음에 안 들어.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표지도 마음에 안 들어. 팅커벨이 그러면 제목 좀 정해줘봐요. 저 삐딱해서 이거 진짜 제목이요? 네. 그냥 The Sense of an Ending? 그러게. 저는 그냥 이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예감은 틀린다? 그냥 예감이라도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을 끄는 건 없지만 그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틀린 말이 예감? 되나? 틀린 예감, 틀린 그림 찾기도 아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팀 팅커벨이 살짝 네. 언급해줬는데 이 표지 그림이 네. 오랜만에 표지 그림 이야기하네요. 이건 도대체 뭐예요? 야, 이거 한번 참 어떤 사제복을 입은 남자가 네. 골목길 뭔가 아니, 벽과 벽이 쳐진 골목길을 지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무슨 건물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 기둥 회색 기둥이 시멘트 벽 같은 게 이렇게 여러 개가 나란히 박혀 있는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 책의 판매에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겠죠. 그 네. 워낙 유명한 분이시고 줄리언 반스 소설 중에 이게 제일 쉽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예. 네. 저도 줄리안 반스 책이 집에 서너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다 읽다 말다 한 책들인데 다 기억 안 나시겠네요. 다 기억이 안 나요. 네. 이게 문제야. 제가 줄리안 반스 책들이 네. 10과 2분의 1장으로 쓴 세계 역사랑 네. 지금도 여기 가져온 가장 유명한 네. 플로베르의 앵무새 그리고 뭐였더라요? 뭐였더라요? 뭐였죠? 사랑 그리고 사랑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이렇게 이것까지 해가지고 집에 4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끝까지 읽은 책은 네. 이 지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끝까지 읽었고 이게 진짜 잘 넘어가더라고요. 이거 잘 넘어가요. 나머지 책들은 진짜 철학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옥스퍼드 사전을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경력이 방송 기자도 하고 그리고 실제 팬 기자도 하고 네. 옥스퍼드 영어 대사전을 만졌던 사람이다 보니까 정확한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기존의 책들 어려워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럼 이것만 가독성이 가독성이 이게 좋은 건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읽다 말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줄리언 반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추천해줄 때 그 순서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도 그랬고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보고 네. 이어서 플로베르 앵무새 아니면은 사랑 그리고 제가 산 책 순서들이 있네요. 또 다르게 유명한 10과 2분의 1장으로 쓴 세계 역사 요 정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책이 되게 잘 읽혀서 나머지도 잘 읽히나 하고 이렇게 검색해봤더니 저는 처음 본 책이니까 네. 줄리언 반스. 나머지는 다 어렵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좀 전에 왜 그 정확한 단어라던가 문장을 써야 된다는 강압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또 출판사에 화내고 싶은 게 번역? 네, 번역에 동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전 동인이란 말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동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동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팅커벨이 이야기해준 동인이란 그 뜻이 어떤 사태를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데 작용하는 직접적인 원인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단어가 계속 나와서 왜 동인이라는 말을 쓸까? 다른 단어가 분명히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었을 거예요, 맥락상. 근데 익숙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그 한문으로 옆에다 달아주지도 않잖아요, 요새 그렇죠. 책들은. 전혀 제가 저도 책을 그래도 아주 적게 보는 편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동인이란 단어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 말고도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좀 화났었어요, 이거 보면서. 왜 그랬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팅커벨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자를 많이 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리 없이 넘어갔었어요, 저는. 이 단어가 익숙하세요? 솔직히 그렇게 저는 막 거부감이 들진 않았어요. 동인이라는 거의 뜻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 동인이란 거는 그러니까 명징하게 이렇다 이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동적인 이유가 되는 원인 이런 식으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흐름으로 그냥 파악한 거지 이 동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낯설었었어요. 동인 같은 사람.
그런 식으로는 써도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그 원인에 대한 얘기인지는 몰랐죠. 그랬구나. 네, 제가 다산북스에 너무 그랬나요? 그러니까요. 우리 첫 번째 책이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한테 많이 협조해 줬어요. 다산북스는. 네. 제가 참 출판사들과 관련된 일화가 많은데 네. 아무튼 일단은 저는 저기 줄리언 반스 자체는 이런 네. 형식주의 그다음에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 지금 뭐 우리가 짚은 부분이 많았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문체 자체도 뭐 네. 우리 팅커벨도 뭐 좋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뭐 하드보일드적인 문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예. 어쨌든 문체에 관련된 건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줄리언 네. 반스 대략적인 소개를 좀 할까요? 그냥 간략하게만 좀 네,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제가요? 줄리언 반스요? 네. 네, 해주세요. 대략적인 이야기. 아, 그럼 그냥 띠지에 있는 걸 좀 읽어드릴게요. 1946년 1월 19일생이고요. 영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이 브리짓 존스 일기에 영화배우로 나오셨었더라고요. 아, 왠지 그래요? 좀 어, 잘생기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사진을 보고서. 되게 영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네, 그 매력 있는 얼굴이다 생각했는데 네. 예, 나오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음흠. 옥스퍼드 대학에서 현대 언어를 공부하셨고요. 그렇죠. 예, 69년에서 72년까지 옥스퍼드 영어사전 증보판을 편찬하셨대요. 그리고 문학 잡지에서 문학 편집자로 일했었고 옵저버나 가디언즈의 TV 평론가로 활동을 하셨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980년에 첫 장편 소설 메트로랜드로 서머신 몸 상을 받으면서 등단하셨고요. 상 수상한 게 이력이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걸 다 얘기해봤자고 입 아프는 거니까. 네. 대표작들이 나를 만나기 전 그녀는 플로베르 앵무새, 태양을 바라보며 10과 2분의 1장으로 쓴 세계 역사, 내 말 좀 들어봐. 이것도 재밌다고 하던데. 고슴도치 아서와 조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11권의 장편 소설을 내셨대요. 그리고 레몬 테이블, 크로스 채널, 맥박 등 3권의 소설집과 에세이를 펴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맞다. 1980년대 초에 댄 캐바나라는 필명으로 4권의 범죄 소설을 쓰셨대요. 이거 좀 이해가지 않아요? 저는 줄리언 반스 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보면서 이 사람 약간 그 스릴러나 범죄 소설 그렇죠. 같은 거 썼지 않았을까? 네, 이런 이해가 생각. 돼요. 네. 충분히 이 책을 보고 나면은 네. 장르 소설, 특히 얘기하는 이 범죄 소설 이런 네. 것들을 충분히 썼을 것 같은 네, 그런 그런 생각이 들죠.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왜 필명으로 썼을까요? 그러게요. 그건 또 궁금하네. 그건 나중에 찾아보기로. 이 정도만 소개를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대략적으로 좀 줄거리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아유 이거 줄거리 참 책 자체는 정리되겠어요? 중단편이었는데 줄거리 솔직히 정리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소설은 크게 2챕터로 나뉘고 있어요.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네. 시점 자체는 모두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네. 주된 이야기는 1부에서 화자가 토니 웹스터라는 친구가 나와요. 이 토니 웹스터가 고교 시절과 대학 시절의 이야기로 나뉘고 있고 2부에서는 40년이 지나서 이제 말 그대로 The Sense of an Ending이 되는 그 시점, 그 현재의 시점으로 사건을 다시 맞춰가고 있는 이런 구성이에요. 네. 1부와 2부.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1부와 2부가 나뉜다는 거를 딱 머릿속에 넣고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화자이자 주인공이 토니 웹스터라는 친구예요. 굉장히 현실에 순응하고 평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머리도 대머리고 노인이 돼서. 네. 근데 어느 날 60이 돼가지고 도착한 그 편지 한 통이 이 사건의 흐름의 모든 걸 다 이제 이야기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1부에서 이제 이것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1부가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40년 전 과거로 돌아가서. 그게 바로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돌아간다는 게 갑자기 이렇게 뿅 이렇게 확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단락바꾸기 하나로 고등학교로 콕 넘어가요. 예. 아무튼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원래 이런 표현이 나와요. 13쪽에. 우린 원래 셋이었고, 그가 4번째로 합류했다. 셋이라는 빠듯한 숫자에 하나가 더해질 줄 예상은 못했다. 패거리나 짝짓기는 오래전에 끝나 있었고, 다들 학교를 탈출해 진짜 인생으로 꿈꾸었을 시점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셋이 원래 토니 웹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 셋이 친구였는데 친구 한 명이 에이드리언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전학을 오고
네. 그 에이드리언이 전학을 옴으로써 3명이 넷이 된 거죠. 네. 에이드리언을 이제 설명을 하면 한마디로 제가 이제 에이드리언이 느낀 바 뭐냐면은 데미안의 주인공 같은 느낌. 지성적. 네. 되게 잘생겼을 것 같아요. 또 철학적이고 사유하는 사람. 네. 똑똑하고. 고등학생인데. 네. 그러니까 즉 그 토니가 친했던 그 3명은 그냥 허세에 그렇죠.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왜 영화 주인공들 같은 네. 뭐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면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그 꼬맹이들처럼 막 그렇죠. 그런 애들이었는데 갑자기 에이드리언이 전학을 왔는데 얘는 우리하고 얘 급이 다른 거예요. 진짜야. 대단한 소위 얘기하는 것 진짜죠. 네. 정말로 사유하는 친구가 정말. 온 거예요. 네. 이제 흉나 이건 철학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의 네. 얘기하던 게 진짜로 철학적인 애가 나타난 정말 거예요. 진지한 친구가 네. 나타났어요. 네. 에이드리언 이 친구는 철학적인 동시에 생김도 뭐 잘생겼을 것 같고 네, 아무튼 고등학교 시절부터 전학 오자마자 소위 엄청난 포스를 풍겨요. 네. 이 때문에 선생님들도 에이드리언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허세가 아니야. 존중받고 인정을 해요. 같이 토론해. 네, 같이 토론하고 어떤 문제에 같이 사유하면서 결론에 도달해요. 이 때문에 처음부터 이 토니를 비롯해서 그 3인방은 그냥 포기해요. 네. 뭐 승부욕 같은 거 신경도 안 써. 그냥 가장 중요한 친구예요. 선망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 친구로부터. 근데 예상대로 우리 영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들이 옥스퍼드와 네. 또 캠브리지잖아요. 네. 에이드리언은 자연스럽게 캠브리지에 가죠. 그것도 굉장히 매우 준수한 성적으로 장학금까지 받죠 나중에. 네. 예. 아무튼 뭐 주인공 토니 역시 대학에 마찬가지로 가고 자기 능력에 맞춰서. 근데 거기서 여자친구를 만나죠. 네. 예, 그게 바로 베로니카. 근데 이 베로니카가 똑똑합니다. 네. 예, 똑똑한 척을 하는 건지 똑똑한지 허세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취미도 고상하고 그리고 이 주인공 토니보다 훨씬 교養있고 그리고 이 토니에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되게 명징하게 다 요구를 해요. 너는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괜찮은 것 같다.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사귀게 되면 당연히 키스도 하고 뭔가 이렇게 관계도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런 상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유치하게 말하자면 끝까지 가지 않는 그렇죠. 상태. 그러니까 계속 전전긍긍이에요. 토니 같은 경우는 베로니카가 그냥 주도하는 대로 연애가 진행되고 그냥 네, 그 베로니카가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그 토니가 뭔가 시도하려고 하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라는 말을 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였나? 그런 말을 해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도 거기서 약간 헷갈렸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너는 안 된가? 근데 네.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니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도 동정을 그 베로니카의 처녀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예. 아무튼 이런 가운데 어느 날 토니가 베로니카 집에 초대가 돼요. 근데 그 초대되는 과정도 되게 디테일하게 하드보일드라는 그 문장으로 굉장히 표현을 잘했잖아요. 그 집이 얘네들 베로니카 수준이 자기네 집보다 훨씬 클래스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했고 딱 봐도 그냥 잘 사는 집이에요. 특히 그 차에 대한 묘사. 베로니카 아버지의 차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랬구나. 네. 네. 왜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가 봐요. 제가 했던 부분이랑 종훈 씨가 집중해서 본 부분이랑 달라서 나는 기억하는 부분을 종훈 씨는 기억을 못하고 종훈 씨가 되게 디테일하게 했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저는 그냥 넘어갔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계층 간의 클래스 네. 이런 거. 아무튼 이게 제가 이걸 왜 강조했냐면은 토니가 느끼기엔 처음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특이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도 우리 집보다 잘 사는구나. 근데 뭔가 이 집의 분위기가 묘한데 이게 왜 느끼냐면은 베로니카가 자기한테 여자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등감을 유발하고 자격지심을 계속 유발해요. 근데 이 집의 분위기가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하나하나 요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는 이상하고 아빠도 굉장히 허세에 있는데 실제로 좀 잘 사는 것 같고 그 잭이란 형은 나중에 밝혀지지만 캠브리지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요. 여자친구는 계속 자기를 갖고 노는 것 같고 토니의 기억에 의하면 그렇죠. 네. 이게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화자가 이야기하는 토니니까. 것들이 토니의 기억이에요. 네. 예. 그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그 집을 갔다 오고 나서 베로니카가 자기를 초대했으니까 자기도 자기의 고향인 레스터였나요? 그 고향으로 나중에 방학이 돼서 여자친구를 초대를 하죠. 초대를 하니까 자기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그 4인방이었던 친구들과 다 소개를 하죠. 여자친구를 자랑해요.
근데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마치 관광 다니는 것처럼 그 여자랑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마지막에 어떤 장소에서 사진을 같이 찍잖아요. 넷이. 그 장면이 되게 또 인상 깊었어요. 네. 네. 뭔가 내 여자친구는 베로니카가 왔는데 베로니카가 바라보는 건 에이드리언을 바라보는 네.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다 토니의 기억에 의하면. 토니의 기억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제가 그 일부가 좀 치기 어리고 허세 있는, 그러니까 진짜 애기들, 고등학생들 얘기 같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그 베로니카를 데리고 갔을 때 친구들이 베로니카를 인정해주고 그런 게 기쁜데 자기는 좀 열등하잖아요. 에이드리언보다 열등하고. 그래서 베로니카가 자기한테만 집중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정말 남자인 거죠. 그냥 꼬맹이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내 약간 이상했던 거야. 그렇죠. 에이드리언한테 뭔가 질문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진 찍는데도 자기가 아닌 에이드리언을 바라보고 있었다. 토니 기억에는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묘해요. 결과만 놓고 보면 토니와 베로니카 역시 예감대로 네. 잘 안 되죠. 잘 안 됐어요. 네. 문제는 이 사귀면서도 제대로 된 소위 얘기하는 네. 성관계 없었죠. 네. 네.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근데 헤어지고 나서 관계를 맺어요. 헤어지고 나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러니까. 그것도 매우 이상한 형태로.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베로니카는 처녀일 거라고 믿었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장면이 나오죠. 네. 특히 그 성관계를 맺는 장면에서 듀렉스였나요? 네, 맞아요. 듀렉스. 듀렉스라는 그 콘돔을 네. 너무 자연스럽게 네, 자기 그 토니에게 네. 베로니카가 네. 씌워주죠. 네, 그렇죠. 그 장면에서 참 토니가 그러니까 그냥 애기였던 거야. 자기 혼자 자기 상상을 기억에서. 계속해서 하고 그냥 계속해서 이 여자는 이럴 거야. 다 이렇게 탁탁탁. 묘해요. 어쨌든 둘은 잘 안 됐죠. 그냥 그렇게 네. 또 끝났어요. 근데 어느 날 토니가 에이드리언으로부터 편지를 받죠. 여기까지 지금 제가 다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토니의 기억이에요. 그게 그랬던 중요해요. 것 같다. 네. 그러지 않았. 아니야. 어떤 문장에서는 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네. 어떤 문장에서는 되게 확신어리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혼용돼 있어요. 근데 묘하게 그 뉘앙스를 남겨놓잖아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네. 문구를 통해서. 근데 그 편지를 한 통을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 에이드리언이 토니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 베로니카와 사귀어도 되겠니? 그 소심하고 찌질한 토니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빡쳤겠어요. 소위 이야기하면. 네. 그런데 토니 어떻게 해요? 쿨하게 되게 좋게 답장을 보내죠. 저요. 정말 쿨하게. 그래 그럴 수 있지. 나 친구 그래. 그럴 수 있어. 내 애인과 내 친구? 이거 김고무의 마치 잘못된 만남 같다.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넌 내 친구에게.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쿨하게 그래 니네 둘이 만나라 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답장을 쓰고, 대신 머릿속으로는 이 둘하고 나는 내 관계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그렇죠. 끝났다. 생각을. 예. 이것도 토니의 기억에 의하면. 이것도 다 토니의 기억이에요. 근데 그 토니의 기억 속에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충격을 받고 네. 떠나죠. 영국을 떠나서 네. 미국으로 이제 잠수 타요. 물론 답장은 쿨하게 했지만 1년간 네. 1년간 잠수를 타서 거기서 이제 자유분방한 척 하면서 네. 여자들도 좀 만나보고 뭐 마리화나도 좀 하고 엄마랑 아버지랑 연락 안 되고, 근데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연락이 안 되니까 그 당시가 실제로 60년대 70년대로 넘어가고 있을 때 시기니까 이 소설 속에서 부모님 맞아요. 걱정이 돼서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돌아가죠 결국. 네. 근데 특별한 기억은 네, 없어요. 엄마가 그래서 만나죠. 엄마를 만나서. 근데 엄마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일부. 방금 전에 얘기한 여기까지가 1부예요. 네. 이제 2부가 근데 더 두꺼워요. 사실 2부가 중요하니까. 네. 1부는 사실 그 흥미를 유발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2부에서는 몰입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건을 다시 한번 탁탁탁 여기서부터는 1부는 우리 팅커벨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네. 좀 성장 소설 같은 느낌으로 네. 쭉쭉쭉 본 거예요. 물론 시점은 지금의 시점으로 돌아본 거지만. 근데 2부부터는 영화 같아요. 2부에서는 그 1부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되짚으면서, 그러니까 물론 1부도 토니가 나이가 먹고 나서 그때를 회상한 거였어요. 근데 2부는 네. 현 시점도 있으면서 아니면은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편지를 통해서 뭔가 오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차이점이 있겠다. 1부는 정말로 확신한 내 기억이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 그 회상을 했을 때 그거 1부에서 말했던 것들은 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확신에 찬 기억인데 2부에서부터는 그게 아니었나?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2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1부에서는 어쨌든 이런 얘기까지가 나온다는 걸 얘기했는데 네. 그 충격적인 소식이 뭐였죠?
2부에 들어가서 그 충격적 네. 엄마가 전한 충격적인 소식. 에드리언이 자살했다고. 그렇죠. 가장 믿었던 그리고 내 여자친구를 뺏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만난 건데. 헤어지고 나서 만났죠. 근데 그 전에 물론 썸은 탔겠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 썸 탔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되게 맺힌 거 있으신가 봐요. 지게 많죠. 아, 못 살겠다. 아 갑자기 또 개인 감정이 이입되네. 잠깐 쉬었다 갈까 봐요. 아니에요. 네, 아무튼 에드리언이 그렇게 자살을 하고 나서 그 첫 번째 기일에 나머지 친구 2명과 콜린과 알렉스네요. 네. 그 2명과 그다음에 토니가 만나죠. 만나서 에드리언과 함께 다녔던 그 술집이며 이런 식당들을 가서 다시 한번 추억을 회상을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죠. 그러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친구의 비극적 죽음은 그냥 정말 신문에 나온 그 단편 기사처럼 하나의 그냥 짧은 박스 기사처럼 그렇게 빠르게 자기들의 시간만큼 네. 이렇게 그냥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토니가 어디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수전이라는 아기까지 생기고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고 이 과정들을 쭉쭉쭉 나열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60인 은퇴를 한 그죠? 예, 자기의 인생 다시 한번 이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말 그대로 더 센스 오브 원 엔딩이 되는 네. 그 시점까지 가게 되는 게 네. 1부의 내용이죠. 내용이죠. 아우 내용 길다. 1부까지밖에 안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스토리를 다 친절하게 얘기를 해드리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그렇죠. 저는 이렇게 누가 그 책을 소개를 해주는 게 참 좋아요. 그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 너무 짤막하게 보여주잖아요. 뭐 그래서 재밌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에피소드나 줄거리까지 다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랬구만요. 네, 들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그랬구만요 이런 말이 힘드신가 보네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쭉 이어서 뭐 거의 오늘은 제가 볼 때 2시간 이상 될 것 같은데 네. 이걸 다 하기엔 좀 제한이 되고 그래서 솔직히 청취율을 좀 고려를 했어요. 예, 청취율 고려. 우리가 매번 다운로드가 네. 금요일과 토요일 주말에 몰리다 보니까 우리 네. 매일 이 국민TV에서 매일 하달이 돼요. 평일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순위가 무슨 바닥이에요. 월화 제일 지난주에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래서 팅커벨과 우리 긴급 논의를 했는데 네. 예, 일주일에 그래서 녹음을 한 번에 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녹음을 한 번에 하는데 이 분량을 정확하게 반으로 뚝 자르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편성해서 우린 자유로우니까. 네, 일주일에 2번 올리기로. 예, 여러분 좀 여기서 좀 끝나는 거 아쉽겠죠? 아쉬우실 거예요. 아쉬우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합독을 일주일에 2번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예, 엄청 바쁘겠지만. 네, 그래서 금요일 날 한 번 올리고 매주 화요일 날 2차분 2부를.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줄리언 반스의 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12-1화가 네. 내일 올라가고 12-2회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뭐 팅커벨 오늘 네. 1부. 사실은 1부 이거 마무리해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2부에 네. 넘어가서 할게요. 야, 네. 이제 막 여기다가 이게 밑밥이라 그러죠. 이 복선. 야,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네. 어쨌든 해버렸잖아요. 어떤 얘기요? 여기 막 반전이 있다 계속 얘기해. 근데 무슨 근데 반전인지는 얘기 안 했으니까. 이게 그니까 저도 이 반전 얘기를 계속 해서 그 이미 책 띠지라던가 그 이 책을 소개할 때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반전 대단한 반전이다. 그걸 중점으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책을. 그러니까 오케이.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스포가 될 수가 오케이. 없어요. 그럼 2부에서 다음 주 화요일 네. 2부에서 얼마나 큰 반전이 있을지 한번 제대로 털어보겠습니다. 저는 네. 솔직히 소름 끼치는 반전이었는데 나 2번 봤는데도 반전이었는데 정말 어떻게 2번 봤는데 아직도 절름발이가 범인인 걸 몰라. 그냥 반전만 기억나. 이거 반전이 있었다. 물론 기억은 났죠. 보면서. 네.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반전이었는지 2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우리 막 밑밥 받는 이런 거 좋네. 다음 주에는 2부 설명하면서 1부 얘기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1부에서 못 짚었던 것까지 마무리해가지고 들려드릴게요. 네, 합정동 도서클럽 12-1회. 네. 야, 이런 거 좋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깜깜할 때 좀 천천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하나 떠올려 카프카 하루키 케루와 고문바센 파수꾼 그런데 근심 걱정 따위 없었던 일이 되지 박자 안 맞아. 합정동 독서클럽 이게 뭐야? 이렇게 못